자식들이 요양원 가세요 했지만 월 18만 원으로 찾은 충격적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69세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겁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3천여 명의 어르신을 상담했던 제가 정작 제 노후에는 친자식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요양원 들어가세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평생 모은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노린 자식들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쌓아온 복지사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월 300만 원짜리 요양원 대신 월 18만 원으로 더 당당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낸 것은 물론이고 제 자식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온 동네에 알렸죠. 그리고 지금 자식들이 오히려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의 신호. 퇴직 전 마지막 날 복지센터에서 박명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절대 잊지 마세요. 자식들이 효자, 효녀 행세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가 바로 부모 재산을 노릴 때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제 자식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년 후 할머니 말씀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난 후 갑자기 자식들이 극진하게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병원도 가깝고 좋잖아요. 민수의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큰아들 집에서의 첫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도 정성스럽게 챙겨주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대요. 하지만 2주째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자꾸 제 통장과 인감을 어디 보관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엄마, 혹시 모르니까 제가 관리해드릴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언니, 진짜 미치겠어. 어머니 모시고 나서 집안이 완전 감옥이 됐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사업자금 때문에 목이 말라 죽겠대. 어머님 전세금이 2억이 넘는다니까? 요양원은 핑계고 어머님 돈 손에 넣으면 바로 해결되는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으면서도 정작 제가 당사자가 되니 이렇게 배신감이 클 줄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얼마나? 한 1억 정도면 바로 제 전세금의 절반이었습니다. 민수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갚을게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면 그런 큰 돈 필요 없잖아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30년간 써온 상담 일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써놓은 경고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평생 남들에게 해준 조언을 정작 저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의 복지사 경험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작은 딸 집에서 펼쳐진 또 다른 음모. 한 달 후 더 이상 큰아들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작은 딸 지영이네로 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진작 오시지. 지영이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이미 저는
자식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사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전세 자금이 급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8천만 원 정도면. 민수와 지영이 둘 다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가관인 건 둘이 서로 몰래 제게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이와 준호의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어머니한테 돈 얘기했대. 우리도 빨리 얘기 안 하면 다 가져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요양원 얘기라도 꺼내서 압박해볼까? 그래.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요양원 얘기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제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30년간 쌓아온 복지사의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반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금 108만 원, 전세금 2억 3천만 원, 적금 5천만 원, 총 자산 3억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들이 정말로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복지센터 후배들을 통해 알아보니 민수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심각했고 지영이 남편도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 돈이 절실했던 거죠. 세 번째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식들과 동거. 이 모든 선택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꾼 운명적 만남. 지영인에서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간 어느 날 복지센터 후배 정미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 씨는 제가 30년간 일할 때 5년 후배로 들어온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참 막막해. 저는 그녀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배신, 요양원 압박, 간병인 비용 문제까지. 정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LH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데? 선배님 같은 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월 임대료가 2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얘기해봐. 정 씨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 있었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부대시설이었습니다. 무장애 설계, 응급호출 시스템,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건강관리실, 주민공동시설. 이건 그냥 주택이 아니라 고급 실버타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선배님은 사회복지사로 30년 근무하셨잖아요. 사회기여자 가산점이 엄청 크거든요. 정 씨는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신청 전에 자산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세금을 다른 형태로 분산시키시면 돼요. 합법적으로요. 정 씨는 30년 복지사 경력답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LH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신청 자격, 선정 기준, 가산점 항목, 모든 걸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30년 경력은 거의 최고 수준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한 거동 불편까지 고려하면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계획을 알면 방해할 게 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건드리려 하면 필사적으로 막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본색이 드러나다. 다음 주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둘이 짜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상의해봤는데.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대요.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인데 엄마 연금이랑 저희가 조금씩 보태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계산을 말이죠. 제 연금 180만 원에 그들이 120만 원씩 부담한다고 하면 한 달에 총 300만 원. 그럼 제 전세금 2억 3천만 원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겠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볼게.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은행에 가서 통장과 인감, 보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손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LH 청약센터에 가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했죠.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사회복지사 경력증명서.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왔더군요. 엄마, 요양원 얘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정했습니다. 식당 임대료도 밀렸고 직원 월급도 못 준 지 2달째예요. 그래서 엄마, 전세금 중에서 1억만 빌려주세요. 정말 금방 갚을게요. 민수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 요양원 가시면 그런 큰 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잖아요. 그 말에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라니?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해? 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상속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엄마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내가 엄마를 뭘로 보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날 민수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엄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요양원이라도 빨리 정하세요. 이제 협박까지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전화. 2주 후 LH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님, 축하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면접은 언제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정미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축하해요. 1차 통과가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거든요. 면접에서는 뭘 물어보나? 주로 입주 동기와 자립생활 능력을 확인해요. 선배님은 걱정 없으실 거예요. 면접 당일 저는 30년 복지사 경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김영숙님, 복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봐왔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비싼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장에 설계된 복지주택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30년 복지사 경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숙님,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입주는 한 달 후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반전의 시작. 저는 민수와 지영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서. 혹시 요양원 정하셨어요?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았어. 두 자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합격했어. 네, 그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월 18만 원 임대료, 무장의 설계, 생활 지원 서비스. 자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런 곳이 안전할까요? 민수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짜 걱정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보증금으로 1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엄마, 그것보다는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필요 없어. 지영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데 혼자 가시면 외로우실 텐데. 외롭지 않아. 나랑 비슷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복수의 시작, 진실을 세상에 알리다.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간 복지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인맥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혜진아, 기사 하나 써보지 않겠니? 어떤 기사요? 30년 복지사가 찾아낸 노후 대안에 대한 이야기. 혜진이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물론이지. 일주일 후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배신, LH 복지주택 발견,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 특히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렸던 이야기를 상세히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기사 제목은 뭘로 할까요? 30년 복지사가 찾아낸 노후의 진실이면 어떨까?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LH 복지주택 신청하고 싶어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급하게 저를 찾아온 겁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신문을 들고 화를 냈습니다. 뭐가? 기사에서 저희를 나쁜 자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엄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영이도 울먹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기사 내려달라고 하세요.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한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너희가 먼저 엄마를 배신했잖아. 저희가 언제요?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서 내 재산 가져가려고 한 거.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이사 당일 정말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신 겁니다. 김 선생님, 좋은 곳 가세요. 우리도 나중에 따라갈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LH 복지주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식들도 이사 당일에 와 있었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정미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오셨네요. 제 새 집은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무장의 설계로 휠체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상벨, 낮은 싱크대, 넓은 현관, 모든 것이 어르신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선배님? 정말 좋아.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그날 저녁 같은 층에 사시는 박할머니가 인사를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301호에 사는 박순자예요. 안녕하세요.
302호 김영숙입니다. 어머, 신문에 나오신 그분이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 할머니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노려서 복지주택으로 오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여기 오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요. 눈치 볼 필요 없고 친구들도 많고 전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꽃피운 새로운 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 할머니뿐만 아니라 최할머니, 이할아버지 모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영숙 씨,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요?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 한 달은 자식들이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신문에 나온 것 때문에 체면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복지주택에서 새로운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30년 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자식 문제로 고민이에요. 우리 아들이 제 통장을 달라고 하는데, 요양원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겪었던 일들과 비슷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LH 복지주택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도 강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노후 독립생활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죠. 강의 때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고 제 경험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복지주택 신청해 보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변화, 그리고 진정한 화해.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야?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지영이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래, 여기 정말 좋아. 엄마, 미안해요. 전에 그렇게 했던 거. 지영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야.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한 달 후에는 민수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민수도 제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나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수의 사과에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였어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사회적 영향,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 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온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전국복지사 워크숍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0년 복지사가 찾아낸 노후 해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방송 후에는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LH 복지주택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이웃 최할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 버릇 없어질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년 후에 완전한 대역전.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 그리고 복지센터 후배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선배님, 1주년 축하해요. 김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복지주택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를 따라 복지주택에 입주한 어르신들이 50여 분이나 되었습니다. LH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 홍보대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자식들도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손주들도 복지주택을 신기해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파티가 끝나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나쁜 얘기 아니야.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좋은 곳을 찾지 못했을 거야.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더 큰 변화의 물결.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LH 관계자가 직접 감사 인사를 왔을 정도였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덕분에 고령자 복지주택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복지센터에서 김영숙 상담실이라는 노후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하게 되었고 예약이 몇 달씩 밀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셋째,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69세 내 인생을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을 책으로 엮게 되었죠. 넷째, 전국 각지에서 강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한 달에 3번은 다른 도시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주도에서 온 75세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LH 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어요. 50년 동안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을 자식들이 가져가려 했는데 선생님 방송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지금은 제주도 복지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완전한 변화. 1년 6개월이 지나자 자식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민수는 식당 사업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어르신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영이는 복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저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요. 두 자식 모두 제가 하는 강의에 함께 참석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손주들도 복지주택에 자주 놀러 옵니다. 할머니, 여기 친구들 많아서 좋겠어요. 할머니가 TV 나오는 거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손주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식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일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71세입니다. 앞으로 20년, 아니 그 이상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운 분들만 500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고령자 주거복지 개선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승낙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면 결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이것은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월 임대료 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무장애 설계로 안전하고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외롭지도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간병사, 요양보호사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그리고 해당자는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처럼 30년 복지사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간병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 경력도 가산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우며 보람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며 자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